형부가 이제 카페 좀 같이 해보자 이래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때가 좀 불경기여가지고 그게 진행이 안 된 거예요. 다 정리하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 카페는 하긴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은 카페보다 훨씬 낫다. 훨씬 잘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남원읍 신흥리에서 내디양 1000평, 천혜양 4000평 이렇게 농사 짓고 있습니다. 정소영입니다. 농장 이름이 있어요? 엄마 놀이터요. 엄마가 늘 일하러 갈 때마다 놀이터 하신다 그러셔요. 그래서 농장 이름이 엄마 놀이터. 그 레드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라봉하고 귤하고 접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식감은 한라봉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레드향은 망감류 중에서 제일 맛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거든요. 근데 키우기가 예민한 아가씨야 얘가. 열 관리라든지 물 관리 잘못하면 그리고 그해 너무 덥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쫙쫙 갈라져 버려요. 네, 제주도 지역에 레드향 농사가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이게 열과 피해라는 게 올해 그렇게 심각합니까? 올해가 제일 심각해요. 왜냐면 올해가 제일 더웠잖아요. 열과 피해를 입은 레드향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열과 피해 받으면 갈라지면서 썩어서 다 떨어져서 지금 이때 되면은 매달려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대표님 농장은 피해가 그렇게 안 심한가 봐요? 우리는 열과 피해 거의 좀 없다고 봐요. 올해는 한 2%? 2%도 있을랑 말라. 피해를 심하게 입은 농가는 어떤 정도예요? 8, 90%다 떨어져요. 눈물 나는 거죠. 열과 피해를 좀 덜 입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데랑 다르게 한 거는 해조류로 만든 액비를 그리고 질산칼슘이나 질산가리나 염화가리나 이런 것들을 배합해서 꾸준히 뿌려줬고 또 하나는 적과를 할 때 위에 적과는 안 하다가 여름쯤에 적과를 전정하듯이 해줬어요. 그러면은 순이 나면서 뿌리도 강해지니까 그래서 열과를 잡아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레드향 판로는 주로 어떻게 되세요? 일단 저희는 레드향이 1000평인데 레드향은 다 택배로 나가요. 왜냐하면 이게 레드향이 설에 나오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설산물로 많이 찾아서 전량 택배로 나가요. 그럼 공판장이나 개통출한 전혀 안 해요. 아버지 때는 레드향 공손회 이런 거 있어요. 천혜향 공손회. 거기 들어가지고 출하를 했었죠. 근데 제가 와서는 안 하죠. 레드향은 그 상품의 기준이 있나요? 여기서 봤을 때는 얘가 제일 좋은 상품이에요. 이런 애. 그러니까 레드향은 좀 넓적해요. 타원형으로 넓적한 애들이 이렇게 상품으로 들어가요. 크기는 커도 350g 이상부터는 안 좋다고 봐요. 이게 한 250 정도 되거든요. 얘가 상품이네요. 네네. 이렇게 좀 넓적한 애가. 네. 여기 봉도 이렇게 한라봉처럼 안 올라오는 애들. 크면은 이렇게 봉이 좀 올라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크기는 200에서 350까지가 상품으로 봐요. 그럼 레드향은 수확 시기는 뭘 보고 결정하나요? 색깔. 얘가 색깔이 좀 늦게 나는 애예요. 선혜향은 색깔이 빨리 나거든요. 네. 올해는 더운 해는 색이 좀 잘 안 나요. 특히 올해가 색이 안 나서 원래는 이게 1월 5일 날 따거든요. 근데 못 따고 있어요. 모든 망감류가 당도만 높다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당과 산의 적절한 비율이 중요하다고. 맞아요. 당도는 망감류는 12브릭스, 13브릭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산은 한 0.5에서 너무 이하도 안 되고 0.5 이상도 안 되고 그 정도가 딱 좋아요. 그리고 레드향이 얘가 산이 좀 없는 애예요. 원래가 당이 높고 산이 살짝 있는 애인데 그러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면 당이 빠져요. 싱거워져. 그래서 후숙을 하지 말고 바로. 이게 먹어봤을 때 약간 내 입에 산미가 조금 강하다 그러면 놔두면 걔는 당으로 바뀌어요. 근데 달달하다 아껴 먹다가 싱거워져요. 그리고 큰 거 먼저. 왜냐하면 큰 게 빨리 후숙이 되고 큰 게 산이 빨리 빠지거든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손님들이 물어봐요. 이거 후숙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일단 하나를 드셔보세요. 대표님은 제주도 사람. 네, 제주도 여기 고향, 여기 본토박이. 평생 농사 지으셨어요? 그러진 않고요. 제가 제주도 내려온 지는 한 5년. 그냥 일반 직장 다니다가 5년 전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 나이 드시니까 내려와서 어머니 아버지 케어도 해드리고 또 농사도 같이 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평생 농사 지으셨어요? 그쵸. 평생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럼 대표님은 5년 전에 제주도 내려오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애들 가르치는 그런 일들. 자연스럽게 귀향 겸 기농을 하신 겁니까? 그쵸. 계기는 혹시 없어요?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실은 농사 지으려고 온 게 아니라 형부가 싫어할 텐데 형부가 이제 카페 좀 같이 해보자 이래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때가 좀 불경기여가지고 그게 진행이 안 된 거예요. 다 정리하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 카페는 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집에 내려와서 어머니 도와서 택배하고 농사 짓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카페보다 훨씬 낫다. 카페 안 하고 농사하기 훨씬 잘했다.
본격적으로 농사는 5년 전부터 하셨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농사 짓는 걸 자연스럽게 그쵸. 어릴 때는 농사 짓는 거 되게 싫어했죠. 우리 집 식구들이 다 농사 짓는데 시집도 안 간다 막 이럴 정도로 싫어했었는데 그래도 또 내일 되니까 재밌더라. 재밌어요 지금은. 저도 놀이터예요. 홍보나 마케팅은 어떻게? 육지에서 직장 다닐 때도 아버지가 철 되면 팔아봐라. 그래서 카페에도 써보고 뭐 밴드도 써보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그러면서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그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같이 농사 지은 것들 판매하게 됐죠. 5,000평 정도 농장 운영하는데 사람이 몇 명 정도 필요하세요? 아버지는 많이 일을 못 하시고 어머니는 적과하거나 매달거나 이렇게 하고 외국인 근로자 1명 작년부터 이제 상주하면서 있어요. 뭐 하는데 아무래도 인력이 제일 많이 들어가나요? 시설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이게 방제도 여름 되면 부지런히 해야 되거든요. 무인 방제기가 있어서 무인 방제기로 하기도 하는데 이 6월 달까지는 손으로 해줘야 돼요. 그냥 올해 수확은 언제? 어제부터 했다고 봐야 돼요. 어제부터 했으니까 2월 말까지는 계속 수확하면서 판매하고 수확하면서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대표님 레드양, 천혜양 5,000평 농사 하시는데 이 정도면 제주도에서도 좀 큰 편인가요? 그래도 좀 큰 편이에요. 가족끼리 하기에는 3,000평이 좋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3,000평 잘 만들면 5,000평 수익을 얻어요. 근데 5,000평인데 너무 많으니까 자꾸 가볼 수 없잖아요. 잘 못 만들면 3,000평 수익을 가져요. 대표님 여기 있는 레드양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받아보게 돼요? 크기 선별이랑 못난이 선별하고 선별된 애들을 손님들이 요구사항에 맞춰서 크기로 특대과, 대과, 중과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거는 뭔가요? 특대과 이게 5kg 하나가 한 370, 300에서 400 사이. 레드양이 하루에 몇 박스 정도 나갑니까? 업체에서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기업체 200박스, 300박스 이렇게 들어오면은 나가고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오늘 하루에 나갈 네, 오늘 하루에 나가는 양이에요. 오늘 한 100개 정도. 조금 못난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난이들은 이렇게 색깔이 좀 덜 났거나 이제 원래 이 넓적하니 평평해야 되는데 이게 좀 동그랗잖아요. 이러면은 못난이로 분류가 돼요. 클레임은 없나요? 클레임이 없진 않죠. 다 입맛이 다르니까. 레드양은 인식 차원으로 달달한 애잖아요. 근데 신맛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좀 두면은 달달해지거든요. 1년 중에 제일 바쁜 시기는 언제예요? 지금이 바쁘죠, 지금이. 수확하지, 판매하지, 그리고 수확하자마자 전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농한기에는 주로 뭐 하세요? 택배를 하잖아요. 택배는 농한기가 없습니다. 수확이 끝나면 제가 동네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인들이 많으니까. 내 농산물 좀 팔아달라고. 그쵸. 뭘 주로 팔아요? 저희가 카라양 없잖아요. 카라양이나 뭐 하우스귤, 귤 종류는 연중이니까 만감리 5,000평 농사 지으시는데 네. 연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세요? 한 3억 정도요. 대표님 여기가 천혜양 4,000평 농장이에요. 네. 천혜양은 이제 4,000평 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가 아니고요. 그럼 1,000평 하나, 1,000평 하나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1,000평이 넘어가면 관리가 좀 어려워요. 열이 좀 안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천혜양은 어떤 만감류인가요? 천혜향은 오렌지하고 귤을 접목해서 만든 귤이에요. 향이 천리 나간다고 해서 천혜향. 그리고 하늘이 내린 향기다 해서 천혜향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천혜향은요 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꼭지부터 까면은요 잘 까져요. 속이 꽉 차서 잘 안 까지나 봐요. 응, 또 껍질이 얇아서. 이렇게. 와, 꽉 찼네요. 응. 맛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레드양하고 천혜양의 그 맛과 식감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레드향은 이렇게 조금 쏙 알맹이가 좀 탱글탱글해요. 이 안에 있는 알들이. 그래서 알들이 톡톡 터지는 그런 좀 식감이 있고요. 천혜향은 좀 부드러워요. 과육도 좀 부드럽고 과즙도 많고. 예. 레드양하고 천혜양하고 1년 중에 가장 맛있는 시기가 각각 언제예요? 이게요. 작년에는 천혜향이 2월 중순, 2월 초나 2월 중순 정도 돼야 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맛있어요. 지금 맛있고, 그러니까 천혜향은 갈수록 맛있어서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네요. 올해는 확 다른 거예요. 올해 여름이 확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확 다르더라고요. 천혜양은 상품의 기준이 있습니까? 크기가 400 정도 막 넘어가면 안 되고 150에서 350까지는 상품으로 들어가요. 그 밑에나 그 위는 좀 상품에서 좀 벗어난다고 좀 보고. 목표나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택배랑 수확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좋은 걸 만들어야 예,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 비율을 잘 해서 농사에 좀 더 집중하면서 또 택배도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 놀이터 농장 네. 레드양, 천혜양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레드향하고 천혜향 구매 많이 해주시는 고객님들 계신데 드시고 너무 맛있다고
하고 또 문자도 오고 그럴 때마다 또 힘이 나고 너무 좋습니다. 올해도 맛있는 레드향 천혜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장목반장 채널에 출연해 주셨는데 저희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네. 싶은 게 있다고요? 아, 네네. 엄마 놀이터가 또 방송을 타게 됐는데 그 기념으로 응원 댓글이라든지 소감 달아주시면 10분 뽑아서 천혜향 3kg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이벤트 댓글 뽑으면 아마 2월 초 정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때 되면 또 한창 맛있는 천혜향이 그쵸, 나오겠네요. 그쵸.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